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선일 원장입니다. 탈모, 특히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모 질환은 여러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유전형 탈모, 즉 안드로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드로겐 탈모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서양에서는 남자의 2명 중에 1명, 한국분은 서너 분 중에 한 분이니까 굉장히 흔하고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이제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보통 가족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70% 정도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특별히 가족 중에 탈모가 없지만 아마도 이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탈모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안드로겐 탈모증은 유전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탈모증은 시작이 이제 언제 되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시작합니다. 사춘기 그러면 중학생 때죠. 탈모가 일찍 나타나든지 늦게 나타나든지 탈모가 일찍 시작되든지 아니면 늦게 증상이 나오든지 그 시작은 이제 중학생 때쯤 시작합니다. 이게 진행이 빠르면은 10대 후반에도 나타나고요. 진행이 느리면 40, 50대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헤어라인의 변화 그리고 정수리가 약해지는 것이 이제 주 소견입니다. 보통 탈모 그러면 이제 바닥에 이제 우수수 떨어지는 거,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지는 거,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탈모는 그렇게 탈락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보다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모발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되게 갑자기 모발이 많이 빠진다는 것은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한 소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이제 모발이 부러지는 경우 아니면 성장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모발 주기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유전형 탈모 생각하실 때는 나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약해지는가가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보통 모발이 이제 성장하는 데는 3 내지 6년 정도 걸리죠. 이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3년 자란 나무와 6년 자란 나무, 10년 자란 나무의 굵기가 다르죠. 모발이 충분히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자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굵은 모발, 즉 튼튼한 모발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이 성장하는 기간이 사이클이 반복할 때마다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즉 6년 자라던 모발이 탈락이 된 다음에 다시 주기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4년 자라고 또 4년 뒤에 탈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면 2년 자란 모발과 예전에 6년 자란 모발은 굵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모발이 탈락되고 성장되는 주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모발이 약해지는 것이 안드로겐 탈모증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안드로겐 탈모증인지 아닌지 이제 진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진단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우선 어디에 생겼나가 아주 중요하죠. 그 모든 모발이 탈모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두피의 일부, 특히 호르몬 영향을 받는 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집중해서 이제 탈모가 되게 되죠. 남성의 경우는 헤어라인, 애명, 측두부 라인, 그리고 정수리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헤어라인은 잘 보존되는 대신에 정수리 쪽이 주로 약해지죠. 그래서 여성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모가 어느 부위에 집중이 되어 있나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초기에는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구별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낌에는 분명히 탈모 같은데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후두부가 우리 모발 중에 가장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모발의 기준은 이 후두부가 되겠습니다. 이 후두부 대비 탈모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위에 모발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모발의 종류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발은 굵은 모발, 중간 모발, 솜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탈모증이 진행되면 말씀드린 대로 굵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솜털이 되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한 주기 만에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주기가 반복될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굵은 모발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가늘 모발의 비율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 후두부를 기준해서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의 모발의 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이 비율에 차이가 있다면 탈모가 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정상인데 같은 성모 중에 굵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변할 만큼의 탈모증 진행은 아닐지라도 이미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증상 그리고 객관적인 소견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진단은 확실하게 내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드로겐 탈모증은 치료가 필요하죠. 평생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물 치료, 또 병원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처방약 또 외용제를 스스로 이제 복용하거나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범위를 이제 벗어난 탈모증, 즉 진행이 빠르거나 또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진행이 이미 많이 이제 진전이 돼서 일반적인 약제로 효과가 많이 적을 거라고 판단될 때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모발이 사라져서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 부위는 수술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약물 치료, 또 병원 치료, 또 수술 치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미녹시딜 일제제죠. 바르는 약제입니다. 혈관 확장제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인데 고혈압을 치료하다 보니까 모발이 이제 많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해서 이 약제가 모발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효과가 있구나. 이걸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개발된 약제입니다. 혈관을 크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낭세포를 다시 증식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이제 제형에 따라 한 번 아니면 두 번 바르는 이런 약제로 개발되어 있고요. 장기간 바르시면 그래도 바르는 약 중에는 최고의 약제입니다. 간혹 이 약제를 바르고 탈모가 증가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종종 주시죠. 쉐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작용은 아닙니다. 약제를 바르면 모낭 주기가 빨라지는데 여기에 이제 성장기에 있던 모발이 빨리 휴지로 넘어가서 다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주기가 바뀌어서 탈락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종종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제 중에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약제의 투여를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민한 분들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약제죠. 먹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피나스테리드라는 프로페시아 계열과 두타스테리드라는 아보다트 계열이 있습니다. 약효는 임상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전이나 또 효과면이나 부작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를 볼 때에는 어느 약제를 써도 크게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 약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타스테리드 약제가 사용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약제의 이제 기전은 같은데요. 남성 호르몬이 혈중에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도달했을 때 이 남성 호르몬을 더 강하게 바꾸는 효소가 모낭 내에 존재합니다.
물론 모낭내에만 있지 않고 전립선에도 있고 다른 장기에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도달해서 이 전환효소 때문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같은 계열의 또 다른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6배에서 10배 정도 강하게 됩니다. 즉 안드로겐 자체가 모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의 강도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탈모를 훨씬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제는 이 효소를 바꾸는 전환 효소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이 안드로겐 호르몬 상대적으로 약한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하고 지나가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탈모 효과가 줄고 또 모발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모발이 굵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약제로 탈모 치료를 해보면은 진행이 빠른 분은 그다지 회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진 양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얻는 양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모발이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탈모의 진행이 아주 느려진다는 것은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탈모 진행이 느린 분들은 이 모발의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가늘어진 모발이 치료약제의 효과가 탈모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모발이 굵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까지는 모발이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75%, 80% 이상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임상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가 제일 중요한 약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약제를 보내드릴 때는 어떤 약제의 선호도 있고 또 하나는 한 가지 약제로 6개월 정도 최소한 치료를 해서 기대하는 효과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탈모 진행이 여전히 빠를 때는 다른 약제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로 다른 약제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인데요. 두피 매조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 확장제 또 항산화제가 혼합된 약제를 두피에다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미녹시딜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미녹시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약을 발라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보통 모근까지 도달하려면 4-5mm 정도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르는 약제로 4-5mm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미녹시딜 약이 아주 효과적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이유가 이 침투 깊이를 깊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조세라피는 원액의 약을 주사기를 통해서 직접 깊게 주입하기 때문에 이 약제의 원액 농도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빠른 것이 이러한 원액 그리고 원하는 깊이 또 원하는 약을 직접 투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치료 방식은 헤어셀이라고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두피 자기장 치료입니다. 펄스파를 내는 자기파를 두피에 가하면 모낭세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즉, 이 세포 분열이 느려져 있는 모발 세포들이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에 모낭 성장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통증도 없고 굉장히 편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피 자기장 치료를 남녀 불문하고 아주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PRP라고 해서 자가혈 투여 방식이죠. 자신의 정맥에서 정맥혈을 뽑아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혈소판 부위를 이제 농축을 시키는 거죠. 혈소판이 주로 있는 혈액의 층이 있습니다. 원심 분리해서 아주 고농도로 농축을 시켜서 이 부위를 두피에다가 이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사이토카인이라는 세포간 전달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손상되고 또 재생이 느려진 모낭세포에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또 자기 혈액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염려 없이 반복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치료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 또
탈모 진행이 굉장히 빠른 분,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방식은 이제 두피 성장인자 치료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할 때 줄기세포 배양액에 나오는 물질을 이제 정제해서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성장인자들을 두피에 바르고 잘 투여할 수 있도록 제가 미세한 바늘이나 어떤 아주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이 두피로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치료도 비교적 진행이 빠르거나 좀 심한 분들 병용하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낭이 사라지면 모낭은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탈모 치료는 남아있는 모발, 약해진 모발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하시는 것이 좋죠. 이 탈모가 젊을 때 나타났다는 것은 사춘기 때 시작한 모발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탈모가 매년 똑같은 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젊을 때 많이 사라지고 나이가 드시면 탈모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 초기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모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효과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을 보신 다음에 이 효과가 나한테 맞는구나, 아니면 이 치료가 나한테 적합하구나, 맞지 않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발 치료를 시작할 때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효과는 나타나는데 적어도 모발의 굵기가 30% 정도 증가됐을 때 본인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이 약물이 나한테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한 3개월 치료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치료를 받고 이러시면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를 시작하시면 일단 6개월 이상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고요. 약물 치료 외에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모발이 사라진 부분, 또 약물 치료를 해도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이상 굵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탈모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 모발을 옮겨 심는 것이죠. 우리 모발은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종류의 모발입니다. 따라서 후두부 모발은 안드로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모발이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모발이 됩니다. 따라서 모발이 사라진 부위나 밀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위에 후두부 모발을 이식을 하면 그 모발은 계속 지속이 되고 다른 모발은 사라질지라도 그 모발이 남아서 아주 좋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저희는 탈모 치료를 항상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옮기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없어질 모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수술을 하시더라도 탈모 치료를 지속할 것을 항상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수술과 탈모 치료를 병행한다면 최선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드로겐 탈모증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진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진행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중지하시면 중지한 것 때문에 더 심해지는 탈모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점부터 원래 패턴대로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치료하던 분이 어떤 이유든지 탈모 치료를 중지하게 되면 더 나빠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0년을 치료하셨다면 10년의 치료 효과만큼 탈모가 늦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입니다. 가장 편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치료이죠. 또 급성기나 진행이 빠른 경우,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는 저희가 병원 치료, 그러니까 자기장이나 두피 내조, 또 자가혈 치료, 또 두피 성장인자 치료, 이러한 치료 병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수술과 탈모 치료를 병용할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